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에서 전해드리는 시황 분석 진단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2021년 1월 6일 수요일 시장이 마감이 되었고요. 오후 4시 지금 2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평상시 제가 이렇게 연속해서 녹화를 잘 안 하는데 어제 이제 말씀드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드릴 내용이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것만 해도 벌써 1시간이 돼버리니까 제가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잠겨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목이 잠겨 가지고 전달력이 좀 떨어질 듯한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방송창을 열면 저 사람 또 무슨 나쁜 이야기 하려고 저러나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과거에 우리가 화려했던 장, 또 그 다음에 1월에 나타나는 건년의 우리 시장의 특징, 특히 2007년 수익증권 펀드 열풍에 의한 일종의 금융 유동성장세, 그리고 삼저호황, 저 앞쪽으로 합니다. 1986, 7년 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1989년 지수가 처음으로 1000포인트로 가던 그 바탕이 되었던 삼주호황. 그것도 일종의 실적 장세이면서도 또 금융 장세일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했던 시기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교황용을 장이 끝났으니까 보면 지수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드디어 장중에 종합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를 찍었는데 확 밀려버렸습니다. 3027까지 초반에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초반에 990을 딱 찍었습니다. 코스닥도 1000이 가기 전에. 근데 확 밀려버렸습니다. 여전히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는 국면은 동일했지만 오늘 외인기관이 합쳐서 2조대 매도를 했고요. 여기 위로 가버리네. 이걸 해볼까요? 여기 또 위로 가버리네. 개인이 2조 240억 원어치를 사고 외인기관이 이렇게 팔았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보면 그래서 코스닥 선물 옵션까지 올라방입니다. 그럼에도 어제는 올랐는데 그건 이제 종반에 외인기관이 제가 좀 매수가 들어온 거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막판에 기관이 두들겨 패버렸고요. 삼성전자가 무엇보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업종지수 보시면 대형업종지수와 중형지수는 마이너스 기록하고요. 시총 상위주 중에서도 SK하이닉스 빼면 9위까지는 다 하락입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이제 외인 선물은 약간 들어왔지만 이런 차이에서 오늘 크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미국 나스닥 선물도 하락해 있고요. 조지아주 선거 결과는 중간중간 나오기로는 민주당이 다 그렇다, 하나는 우세한데 하나는 박빙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 뉴스를 보면서도 미국의 선물은 현재 보시면 나스닥 선물은 1.28%라서 아까 크게 밀리스트보다는 조금 나은데 조금 약합니다. 근데 다우는 올라 있네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일단 빠졌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급하게 올랐죠. 누가 뭐래도. 그죠? 제가 어제, 저는 여러분 제가 잘나고 못나고 간에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누구든 이렇게 완벽하게 맞히거나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기관에 있는 친구들, 아니요. 증권사 하우스 뷰 쓰는 친구들 한 둘셋 정도의 직접 대화는 아니었고요. 다 저보다는 이제 후배들이고 한참 후배들입니다. 저하고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부장급, 부지점장급에 있을 때 대리과장 정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능력 친구들은 다 지금 센터장이 되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럴 때는 보면 자기들도 이제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과열이냐 아니냐 이 이야기에서는 과열이다도 있고 아니다고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과열입니다, 여러분. 과열이죠. 이걸 과열이라고 안 하면 그건 저는 오히려 이상하다고 봐요. 다만 그 과열이라고 하는 것이 곧 상투냐 하는 건 또 다른 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
제가 그냥 편안하게 원고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점선면 그러잖아요. 그죠? 1차원과 2차원, 그런데 점선면, 일목도 기준점, 전환점이 있고요. 그것을 연결하면 전환선, 기준선이 되고요. 예, 이평선도 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은 또 이 1차원에 2차원 되고 이러면서, 그죠? 면은 가로, 세로 면적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또 국면이라고도 합니다. 매수 국면, 매도 국면, 혹은 권역, 과열권 그럴 때, 그죠? 제가 펜을 한번 가져. 과열권 그러죠. 그죠? 권 그러면 권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면이라고 하는 거와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바닥권, 그죠? 뭐 상투권 그러잖아요. 그럼 이 국면이 이제 과열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딱 얼마면 상투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 가면 뭐 이격도를 가지고, 예, 과거 같으면 뭐 21 이격도 25, 75 하다가 지금은 뭐 20에 60에 이게 얼마 이상이면 좀 과열이다라고 하지만 그건 절대적 기준을 못 정해요. 못 정합니다. 다만 과열이다. 그러면 이 과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열기가 있으니까 과열이 생긴 것이잖아요. 그죠? 이 과열을 생길 정도의 그 열기는 현재 시장을 밀어붙이는데 그것이 어디서 끝난다라고 감히 예측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과열은 과열인데 하면서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나도 모르겠다, 가다 엎어지면 때리지 뭐, 추세 타라, 일 추세다, 그러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해놓고요. 그 일봉 단위로 보면 선물로는 오늘 바닥에서 9개, 지금 코스피 8개. 종합주가지수는 여기 살짝 쉬고 왔지만, 선물을 보시면 여기 음봉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8개 연속 양봉이 나오다가 음이 하나 이제 처음으로 좀 떴고요. 후반에 반등할 때 선물은 시가까지 올라가서 도지 만들고 다시 확 엎어버렸습니다. 엎어버리고 호스닥도 약간 음봉입니다. 근데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추세적으로는 아직 아무 이상이 없죠. 그죠? 이까지로 뭐라 못하겠고요. 못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선거나 이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떤 영향이 올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어제 그런 이 투자, 예, 정보를 제공하는 파트에 있는 뭐 친구들도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장이 이러냐, 이런 장이 다 있냐 할 정도로 머리를 흔들 정도로 왔다는 것 자체는, 그죠?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결과만 놓고 보면 선물로는 30분봉으로 23일날 기준선을 올라탄 이후에 기준선 지지하고 처음으로 오늘 이제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404 정도 불러드렸는데 403.80 이탈했고요. 네, 그 이후에 뭐 다시 올라타면서 흔들지 뺄지는 몰라도 일단 이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예,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가져온 롱이 있으면 일단 끊고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약간 그림을 몇 개는 보고 가죠. 예, 뭐 몇 개는 보고 가면 우선 시가총액 상위에서, 예,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 장 보면 하이닉스 이거 좀 올랐다가 이제 눌린 거고, 그죠? 카카오도 올랐다가 눌렸는데 15위까지 보면 거의 다 빠져버리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2%나 빠져버립니다. 예, 이러니 뭐 지수가 빠졌죠. 어제는 오전에 이게 대부분 하락이다가 나중에 이제, 예, 매수가 들어오면서 플러스로 바뀌고 지수가 급등을 해버렸지만 오늘은 이제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 무려 이제 68조 와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을 들어서 더 들어올 돈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장은 더 간다 그러는데, 오케이. 예,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는데, 그러나 과열이 걸리면 쉬었다 가거나 흔들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둬야 되고요. 그렇게 고객 예탁금으로 오늘 안 빠져서 해야죠. 개인이 2조 원을 샀는데 왜 지수가 빠집니까? 왜 지수가 빠집니까? 그러니까 쉴 때는 쉽니다, 여러분. 고객 예탁금 많다고 지수가 영원히 올라가진 않아요. 사후적으로 계속 늘다가 장이 자꾸 조정받고 하면 뭐 좀 빠져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예, 그 현상을 설명할 때 많다, 그럼 가겠다, 그 말이 이런 일리는 있는데, 제가 지난 3월에 올라올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얼마라고 해서 무조건 장이 가는 건 아니다. 기술적으로는 쉴 때는 쉬어간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급상 뭐 최근에 이런 이야기 해봐야 어찌 보면 소용도 없다 그랬고, 제가 심지어 저는 고인물 같다 소리까지 했는데, 예, 외국인 기관이 뭐 2조 원 되면 돈을 하고 갈수록 더 팔죠. 더 팝니다. 이게
올 들어서만 개인은 여러분 3조 7,836억 원어치를 샀고요. 요 3일간 3조 7천억입니다. 그럼 기관은 3조 1,017억을 팔았어요. 외국인은 이틀 동안 8,779억을 팔았고요. 제가 2007년도 보여드렸죠, 그죠? 2007년도에 수익정권 관련해가 자금이 엄청 들어오니까 지수가 계속 가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야 되니까 한 8일 두들겨 패버리니까 폭락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게 2004년 3월 5초가 아닌데 한 23% 빠졌다 그랬는데 아니고 마이너스 한 18%대 급락이 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급이 한쪽이 강하게 사도요, 외인기관이 지속적으로 때려버리면 가다가 무너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68조 예탁금도 여러분이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 조정받고 갈 때는 그 학습 효과로 계속 저가 매수를 하지만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연속 타라 매도가 나오면 기왕 밀리는데 저거리 많이 올랐지, 그래 많이 올랐지, 그럼 좀 저까지 사지 뭐, 이렇게 되거나 기존에 샀던 사람들도 많이 올랐지, 좀 팔아볼까,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이 68조가 바보도 아닌데 주구장창 내리나 오르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게 뭐 좋다나 보다가 아니라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투자 현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산이 아무리 많은들 아주 장기로 놓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 그다음 백신이 나오면 결국은 지금은 팬데믹 난리지만 내년도 올 하반기는 내년도 경기는 더 좋아지고 하면서 우리가 뭐 거기다 실어버린다. 그래서 아주 초장기를 보겠다. 그러면은 뭐 무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무 올랐는데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 사지 뭐, 조금 더 저가에 사지 뭐, 이런 마음이 들면 그냥 질러대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계속 오를 때 좀 따라가지, 흔들이 되면 약간 불안해진다니까요. 하루 지다가 말고 이러면 몰라도 안 그러면 불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일반적인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리고 있고, 여기서 이런 것만 하면 재미가 좀 없으니까 저기를 좀 갔다 오겠습니다. 자, 우리 삼저호황하고 그 이전의 우리 시장이 화려했던 시기로 제가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89년도에 정권 회사로 은행 있다가 넘어왔고요. 잠깐 이 그림을 좀 비율차도로 좀 바꿀게요. 여러분 여기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 앞으로. 우선 제가 삼저호황부터 가겠는데 그 전에 더 이전 역사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1956년도인가 개설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증권시장이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첫 시작은 1956년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제 기억이 이건 맞을 겁니다. 그때 종목이 12개 종목으로 했고요. 그 매매 붙이는데 보면 막 격탁매매니 하는 이런 이야기도 용어도 나옵니다. 신구선 용어들이. 그리고 이럴 때는 뭐 사실 종목이 몇 개도 없으니까 그죠,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3공화국의 뭐 정권파동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어두운 시절이니까 정권시장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장을 만들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좀 이제 본격적으로 눈에 떠있는 것이 75년에서부터 78년 이게 중동건설 경기입니다. 중동건설 경기입니다. 이때 건설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2000년도 당시는 Y2K 그러면서 IT 버블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죠? 올라간 적이 있고요. 중동 건설 경기를 올라갑니다. 제가 이 시기에는 없었고, 제가 증권시장을 89년도에 들어왔더니, 이때 증권시장을 경험했던, 제가 대리로 이제 증권회사로 넘어왔는데요. 은행에서. 짐장분 하시는 말씀이 이 건설 경기일 때, 건설자만 붙으면 올라가다 보니까 심지어 건설 화학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우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설화학은 건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름이 그냥 화학이에요. 그죠? 컴퓨터 세탁기 컴퓨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야기 가지치면 안 되는데 제가 컴퓨터나 이런 거 손을 잘 보거든요. 예, 제가 뭐 286 AT 때부터 직접 졸업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친구네 집에 갔다가 컴퓨터를 좀 뭘 손을 봐주면서 플로피 디스켓이 없어서 사라고, 예, 창원 시내 중앙동을 막 돌아다녔더니 저기 간판에 컴퓨터가 있어요. 아이고, 컴퓨터 가게 이게 하나 있네요. 갔더니 밑에 보니까 세탁, 컴퓨터 세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지? 건설화학까지 올라가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하필이면 이제 1979년, 예, 1979년 11.6과 12.12 이런 식이 80년대로 넘어가죠, 그죠? 이때는 경제성장률로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물가 상승률이 거의 30%에 육박을 하고요. 경기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중후장대, 중화학이나 이런 쪽으로 너무 투자를 해가지고 비들 이용한 투자, 그게 완전 뭐 몰락을 가져옵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긴데, 아무튼 이때 건설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계속 안 좋다가요, 85년 자본시장 국제화 천명하고 87년부터 해가지고 삼저호황이 옵니다. 삼저호황이 뭐냐면, 그때 일단 뭐 금리가 낮고요. 예, 그 전에 우리 금리가 20에서 30%대, 간혹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 80년대 초반에 뭐 3년짜리 개발 신탁 금리가요 30%를 넘어가고 이런 자료들이 떠돌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일단 예금해놓으면 돈 벌었네 그러는데, 그 돈 있는 사람이 예금하지.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20에서 30%라니까요. 금리가 물론 그보다 조금 높긴 한데 지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출 금리도 그러면 20% 30% 넘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건 무서운 겁니다. 예, 예금 금리가 33%면 3년짜리 개발 신탁을 들면 3년 뒤에 따블이 나요. 제가 서울 신탁은행 출신인데, 과거 선배들이 그 당시에는 그 집에 있어도 그 결혼하면 전세 보증금이라고, 임차 보증금이라고 무료로 은행에서 돈을 주거든요. 그 400만 원 받아가서 3짜리 개발 신탁 넣어 놓으면 3년 뒤에 따블이 됐다는 그런 식입니다. 대신에 물가 상승률이 엄청 높았어요. 자, 뭐 제가 괜히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가지를 치면 한두 것도 없는데, 아무튼 그 제가 이런 걸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2007년도 이때에 뭐 아시는 그대로 2003년 3월 17일 바닥에서부터, 이게 이제 3정부 시기 아닙니까? 이 80년대 종목 얼마 안 될 때 급등하던 때를 제외하고는 연평균 정시 상승률이 24%인가 이상 넘어갈 정도로 가장 강하게 갔던 시기입니다. 이때 금융장세가 아니라 유동성 장세가 벌어져요. 지금은 좀 유동성 장세 성격이니까 제가 그걸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다른 분 자료를 좀 참고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이것도 제가 이거 제가 그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료는 필요해서 통계청 가려고 하다가 검색하니까 뜨기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물가 상승률이에요. 예. 이 70년대하고 이때 보세요. 24%, 25%, 28%, 21% 이래요. 근데 이 전두환 정부 시절에 이 경제 가정교사를 듣는거 공부를 많이 했죠. 많이 했고요. 또 뭐, 야,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저는 뭐 은행원 출신이니까 과거 자료들을 다 보니까 그 카세트 테이프에 경제 교육용 녹음을 해가지고요, 그걸 직원들이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뜻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좋다고 봐요. 예, 뭐 전두환 정부가 독재고 뭐 이런 거 뭐 어쨌든 대부분에서 쿠데타로 판결나고 한 부분은 있지만, 이때 경제가 여러분 대단히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하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마이너스 1.7% 나오고요. 이건 그 우리 외환 위기 때고요. 그다음 저 뒤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나오고요. 이 정도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버립니다. 나쁘니까 전 대통령 시절에 그 공무원하고 뭐 금융기관 직원들 일체 그 급여 인상을 동결시켜버리는 해가 올 정도로 뭐 철저히 물가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저물가가 됩니다. 그죠? 저물가잖아요. 저물가. 그 3조왕. 그 다음에 저금리. 그리고 국제유가가 여기 보시면
국제 유가가 이게 40달러대에 있다가 79년도 말 이때 여러분 유류 유가 파동이 벌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를 엄청나게 올랐지만 이것이 끝물이 오고 유가 이제 파동 때문에 뭐 경쟁이 또 안 좋아지고 그러던 차에 이 87년도 이 당시 한번 보세요. 유교선언하고 이럴 때 노태우 정권으로 넘어가는 시기죠. 그죠? 이때 국제 유가가 20달러 밑으로 아주 급락을 해버립니다. 아주 급락을 합니다. 예. 이러면서 이건 달러 엔인데요. 뭐 난리가 납니다. 예. 이 난리가 나면서 한국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입선이 또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게 88년도 기준으로 하면 1달러당 한 123엔 정도 이렇게 가져옵니다. 85년도경에 1달러에 이게 여기는 조금 그러네요. 한 1달러당 260엔인가 이렇게 갔다가 이 숫자가 기본 숫자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건 유가입니다. 유가. 왼쪽에 이건 유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1달러당 한 260엔, 250엔 정도 하던 게 123엔대로 이거 뭐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반토막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1달러 가지고 옛날에 일본 가서 260엔어치 사오다가 절반밖에 못 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수입선이. 이건 그냥 여러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거라서 정말 이쪽에 전문가가 계시면서 조금 오류가 있더라도 그냥 양해하십시오. 예, 우리가 지금 학술 논문 쓰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혹시 제가 착오가 있더라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이대로 이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유가 싸죠, 그죠? 우리 물가 상승률의 금리가 막 엄청나게 20% 30% 하다가 막 떨어져 버리죠. 예, 그 다음에 이거 또 N달러, 저달러입니다. 저달러. 예, 이렇게 되면서 우리 쪽으로 이제 수입선이 돌아오고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될까? 유동성이 풍부해집니다. 예, 유동성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정권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예, 그걸 보시면 어디냐? 너 누구냐? 이 87년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89년도에 1000포인트를 가는 이 바탕에는 이게 있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영문 차트는 왼쪽이 잘려 있는데 1980년 1월 4일을 우리가 지수 100으로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죠? 81년도에 91인가 93인가 바닥을 찍고 이 85년 10월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58개월에 걸쳐서 삼각 수렴을 합니다. 그 58개월 여기서 나와요. 이게 뭡니까? 미국 이라크 공격하고 참여정부 시작하고 제가 이 앞날 강의에서 요거 226베나일 온다고 하던 그 자리 요 9.12 테러입니다. 거기 이름이 58로 이렇게 나와요.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그림이 잡힙니까? 왼쪽으로 가보면요. 이 그림이 안 나와요. 1980년 81년도에 100포인트 아래 최바닥이 있고요. 85년 10월달 지수 120포인트 돼서 삼각 수렴하다가 삼각 반주로 만들다가 수렴하다가 여기서 튀어달아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거기까지가 58개월이에요. 대세파동 58개월 위에서 대바닥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 6월달에 지수 670인가 얼마가 넘어가는데 대세의 수레바퀴가 문턱을 넘어섰다라는 이런 뭐 희한한 소리를 한국경제TV에서 방송하던 자리 여기입니다. 왜냐? 58개월 대등수 찍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날아가는데 이게 이제 제가 자꾸 금융 그러는데 원래 이제 금융장세가 오고 우라카미 군이오에 따르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적장세가 와요. 야, 돈이 풀리고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면 진짜로 완전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3조 호황 덕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물론 여타금이 늘었고요. 이 당시 정시 풍경, 저는 이때는 뭐 은행 다니고 있었으니까 이때는 은행 다니면 그냥 잠깐 옆에 저희 뭐 지점 근처에 뭐 대신증권 마산지점이 있고 해서 가보면 객장에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정권주 같은 거 이런 거 한 달 내내 날아가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수작업으로 오퍼레이터가 주문을 쳐넣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뭐 주문지 밑에 만원짜리 한 장씩 끼워 넣었다는 그런 소리까지도 나오던, 예, 뭐 정권사 객장에 강아지도 뭐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할 그런 정도의 시기였습니다. 우리 사처럼 엄청나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3조 호황의 끝물이 오면서 이런 하락이 옵니다. 이건 경기 둔화와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92년부터 다시 올라가고요. 여기서 또 한 번의
예, 대단한 유동성장이 펼쳐지는데 지수가 1000포인트 되오니까 여기서는 1000포인트 대가 무너지니까 900도 무너지고 이러니까 정한기금을 동원해 가지고요.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이 장 좋을 때 정자했던 투신과 정권사에 의무적으로 주식을 사게 해가지고 정한기금이라고 생기는데 그래도 빠집니다.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한기금 할아버지가 봐도 안 됩니다. 이거 빠집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는 1000포인트 되고 오니까요. 지수가 너무 급등해가 과열이라고 정부에서 희한한 정책을 내놓습니다. 93년, 94년 초에 뭐냐? 기관 보고 그러니까 현재가 5만원 이상 주식을 좀 팔아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 당시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문모씨, 예, 청와대 뭐 경제 수석인가 그 양반이 뭐 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한테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냥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과거장을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이래도요, 갈 때까지 가고 나면 쉽니다. 대신에 여기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고 이러니까 또 가긴 갔죠. 여기가 이제 그 엘리어트는 1, 2, 3, 4, 5파, 4파가 요렇게 수렴 하나 ABCD파 조정받고,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는 한보부도 터지고 이러다가 여기서 기아부도 터지고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가 와버립니다. 마치 미국이 2008년 10월에 리먼 브라더스 부도 터지면서 한 달에 우리 종합지수 600포인트 폭락하던 그런 하락이 여기서 옵니다. 이 외환 위기가 오기 직전에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여기 참여정부 이러고 나서 여기에 시장이 올라가니까 완전 정권시장 열풍이 불어닥칩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한데요. 과거에는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객장에 애 우는 소리가 들리면 상투다. 왜 그렇죠? 이거 절대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가정에 계시던 전업주부 아주머니들, 예, 이런 분들, 예, 여성분들이 정거시장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이제 등장하기, 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금이 몰리면서. 그래서 고가 상투 칠 때 보면 상투 자리에서 개인이, 예,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개인이 뭐 몇천억 이상 매수를 하고 외인기관 매도가 얼마 뜨고 이러면 야 이거 상투다, 건물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어떤 노하우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는 그죠, SNS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학습이 되고 공유가 되다 보니까 안 그렇죠. 오히려 이제 지난번 3월 팬데믹 급락했을 때부터 엄청나게 돈이 들어왔었고, 그죠? 야, 빠지면 돌더라. 우리나라 경제는 믿어도 된다. 한쪽에서는 뭐 늘 망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렇게 빠지면 그건 오히려 저가 매수 찬스더라. 돈이 엄청나게 들어온 것이고요. 지금도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개인이 사서 올리는데, 네, 여기에 이제 외인기관이 워낙 팔아대니까 좀 경기를 하는 것이고요. 과거 이때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이때로 2007년으로 갑니다. 어제 제가 차트 보여드렸는데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잠깐만요. 제가 정권 파동 당시 차트를 좀 보고 올게요. 자세히 보여드리고 올게요. 이건 제가 일목균형교 온라인 강의 신청하면 보내드리는 파일들입니다. 그 속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잠깐 이걸 한번 볼게요. 그림이 약간 좀 여러분 지저분하게 좀 보이실 건데, 이건 이제 일본 니케입니다. 일본 니케인데 이게 2차 세계대전 때는 안 하다가 이제 하락했는데 1950년쯤 여기 우리나라 6.25 사변 터지고 일본은 대바닥 나왔다 그랬죠. 그죠? 가고요. 우리나라 이제 이 지수 차트는 이 아하 위문복이라고 하는 양반이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이제 지수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미미하고요. 60, 70년대는 미미하고 70년대 말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중동 건설 경기가 여기고요. 여기 보면 80년이 여기 있죠. 이 80년대 여기는 어떻습니까? 시장이 안 좋죠. 85년 될 때까지 아주 안 좋아요. 이게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 정부 시절로 이게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김영삼, IMF 말아먹고 쭉쭉 갑니다. 예. 여기 보면은 안 좋죠, 그죠? 안 좋은데 여기가 아까 보시면 물가 상승률 엄청나고 여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나오고 난리 나고 이럴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동 건설 붐 이러면서 어마무시하게 가다가 그 이후에 사실 아주 크게 보면은 별다른 조정 없이 좀 오르지 않았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딱 그에 대한 어떻습니까? 반응이 나오죠. 물론 경제 상황하고 맞물리니까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58개월 조정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예, 여기입니다. 여기가 1980년 1월 4일 지수 이제 100 잡고요. 이게 91년도인가 이게 좀 밀렸다가 등락하다가 수렴해서 튀어나가는 자리가 1985년 10월이에요. 여기가 58개월. 그 다음에 277, 예,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77 바닥에서부터, 예, 9.11 테러는 여기고요. 9.11 테러는 여기입니다. 수렴합니다. 막셀이 수렴이 됩니다. 흔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언제냐? 2003년 3월 17일 미국이 이라크 공격하던, 그러니까 이게 참전정부의 시작. 제가 한번 정부 들미는 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그때가 뭐였지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가 58개월이단 말이에요. 58개월. 여기가, 예, 3조 호황으로 날아가고요. 3조 호황으로 날아가고, 이 파동이 장이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1000포인트까지 올라오니까 456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니까 자금이 난리가 나가지고, 예, 정부에서 억지로 누리려 했지만 더 가다가 상투 치고 빠지고, 예, 이거는 IMF, 그 다음에 이건 기업 구조조정, 그러고 뒤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오는, 그러니까 이 전체 이 속에서 주봉으로, 예, 2000 최대한 한번 당겨 볼게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과거 한번 우리가 쭉 가보는 겁니다. 이게 네, 85년, 예, 10월 여기입니다. 이렇게 딱 들기 시작하죠. 보이시죠? 제가 왜 85년 10월 여기를 기준으로 삼는지 이해되시죠? 그죠? 일목의 전환선 기준선이 이거 주봉인데 딱 본격 치켜들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배를 타고 잠깐 쉬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럼 2007년 이야기는 어제 했는데, 어제인데 이 구간, 예, 이 구간, 여기도 보시면 엄청나게 올라오고, 여기 주봉 보시면 중간에 잠깐 쉬었지만 대단히 강하게 가다가 이 막바지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대니까 8일 동안 더 가다가, 외국인은 줄기차게 파는데 8일 동안 더 가다가 17일 만에 약 마이너스 19% 가까이 조정받던 그 국면. 그러나 그 당시 자금력이 좋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이때 자금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걸 또 제가 뭐 다른 분 어떤 자료를 좀 빌려왔습니다. 마침 정리를 뭐 좀 잘 해놓으셨기에, 이겁니다. M2 대비.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화를 이야기할 때 M0 그럽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죠, 그죠? 간단하게 하면 M1, M0요. M1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은 금방 현금화할 수 있는 요구불 예금 같은 거, 뭐 여행자 수표니 뭐 이런 걸 M1이라고 합니다. M1. 예. M1 게런드 소총이 아니고요. 옛날 분들은 M1 그러죠, 그죠? GMC 트럭은 JMC 트럭 그러고, 그 M1 그럽니다. M1. 그리고 M2는 여기에 이제 뭐 좀 이렇게 광해 통화라고 좀 그럽니다. 저축식 예금 같은 거, 예, 정기예금 같은 거. 그러니까 금방 현금화는 안 되지만 또 현금화를 하려면 해지를 하면 할 수는 있잖아요. M2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료는 그러한 M2 대비 정권시장에 이때는 고객 예탁금이라기보다는 주식펀드에 얼마나 들어왔는가, 이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보세요. 잘 보세요. 정권시장의 최바닥은 2003년이었잖아요. 2001년 9.11 테러입니다. 예, 이때 이제 IT 버블 때 한번, 예, 난리가 나서 돈이 들어왔죠. 예, 왜 이런. 그죠? 2000년, 그죠? Y2K IT 버블 때 한번 난리가 나면서 들어왔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장이 아까 보신 것처럼 크게 등락하면서 나쁘단 말이에요. 예, 나쁘고 이러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장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2003년부터. 계속 올라가니까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예,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객의 예탁금은 직접 투자를 하러 증권회사의 계좌에 돈을 꽂아서 들어오는 돈이고요. 수익증권은 이제 펀드로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뭐 자금에 뭐, 예, 시프트 그러는데 은행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아니냐, 투신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 이제 증권사로 가면 고객의 예탁금으로 바로, 그죠? 직접 매매하는 분들이고,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뭐 HTS나 이런 것이 지금만큼은, 그죠? 예, 뭐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고 PC 보급률이나 모든 부분들이 지금과는 좀 다르니까 투신 쪽으로 많이 갑니다.
이러면 약간 이제 간접 투자하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예요. 근데 2008년까지 계속 늘죠. 지금 예탁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M2 대비해서는 높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보세요. 이 긍정적인 부분과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 보면은 이때 당시나 이런 수준으로 가면 앞으로 고객 대금이 엄청나게 늘 수 있어요. 왜? 지금 뭐 68조 그러는데, 그죠? 앞으로 뭐 계속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요. 그러나 시장이 2007년 올라가고 2007년 11월 이후로 상투적으로 빠지니까 이게 줄어버리죠. 그죠? 좀 줄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후행성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왜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예탁금은 더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도 뭐 더 갈 수 있는데, 중간에 과열 이후에 들어오는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 또한 못 말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때가 바로 그런 패턴들입니다. 그런 패턴들이 있었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빠지거나 이쪽으로 빠진다를 강조하기보다는 당시 과거 사례를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건 시장이 고점을 만들고 좀 쉬자고 들면 그 예탁금 아무리 많아도 슬슬 눈치 보면서 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미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시장에는 이미 주식을 보유한 우리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익을 실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세가 바뀌었을 때, 그것을 68조가 있는 대로 계속 다 사주면야 소하면서 올라가는데, 물론 뭐 그 전체 시총이 다 때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구들이 많아지고 매수는 좀 늦추자 그러면 빠지는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 대신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양호하면 그러한 조정이 와도 이후에 또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률을 보시면 지수가 이제 89년도에 상투적으로 빠지잖아요. 그죠? 그럼 87년 여기 호황 왔었죠. 그 다음에 1994년에 지수가 1145포인트까지 올라가거든요. 11월 9일 날. 그때 보면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IT 버블이고요. 그 다음에 2003년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경제 볼륨이 커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장률이 과거처럼 7%, 10% 이런 못 갑니다. 3조 왕 때는 평균 12% 정도까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도 물론 잘 되고 있었지만, 우리도 이제는 고객개발 도상국가 시절이기 때문에 14%, 10 이렇게 막 나온 것이고요. 중국도 지금 원자력 볼륨이 커져버리니까 이제 경제성장률 7% 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절대적 수치가 줄었다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추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어쨌든 참여정부 때 보시면 여러분 이게 개선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정권시장이 올라간 겁니다. 그게 실질 장세예요. 우리도 지금 성장률이 좀 저하되어 있지만 OECD 국가 중 안에서는 거의 뭐 최고 수준의 우리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가 되고, 이제 그 코로나와 관련한 거리두기 소상공인들 고생하는 부분들 한 바퀴 돌고 나면 뭐 시장은 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근본은 이러한 실적, 이게 뒷받침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정거시장 조정이 갈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돈의 힘으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 성장률만 계속 우상방을 유지를 한다면 아무리 중간에 조정이 와도 고점 보기는 또 갑니다. 그 2007년도의 그래프를 보시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그죠? 보세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2003년부터 4, 5, 6, 7, 그죠? 그 다음에 11월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엄청나게 긴 장기 상승이 왔죠. 그럼 이번에는 3월에서 출발을 했는데 돈 많겠다, 성장률 좋아지겠다 그러면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이 좀 패러다임이 바뀐 부분은 개인이 많이 산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과거에 굴뚝주, 가치주, 그 다음에 경기 사이클에 연동하는 이런 것들에서 지금은 우리 시가총액 상위가 보면 좀 다르죠. 좀 이런 게 좀 다릅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LG화학이라든지 이러한 전통적 이런 제조업이 있는가 하면
셀트리온 같은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것들이 위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좀 달라지고 있죠, 그죠? 예, 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뭐 열심히 많이 했는데 별 내용도 없는 것 같네요. 예, 이미 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과거에 이제 그 강 실장이 나왔을 때의 당시 경제 상황, 중동 건설 경기나 그 다음에 3조 호황 이후 상승, 그 다음에 IT 버블 당시 상승, 그 다음 2007년 당시 그런 엄청난 또 유동성장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뭐 그거 뭐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양적 와다를 위시해서 엄청나게 돈을 쏘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상승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상승장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경기가 좋아지거나 일정한 수준에 달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금리를 올려요. 금리는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법 측에서도 그렇고요. 이건 뭐 금융당국에서 반드시 일정수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경기가 나빠지면은 또 낮추면서 그걸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죠. 그죠? 작전이 아니라 핸들링한다, 컨트롤한다. 네, 그런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거나 하면 시장에 또 마냥 상승해서 영향이 좀 미치게 됩니다. 뭐 비투 하던 것들도 갚으리 하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면서 성장률도 봐야 되고 금리 인상의 여부나 이런 것들도 조금 봐야 됩니다. 미국이 그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비율을 두고 아직은 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한참 동안은 뭐 저금리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한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또 올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먼 이야기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두셔야 되고, 이때도 보면 시장이 영원히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후의 조정은 그냥 경쟁성률 한 2% 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마니까 이렇게 횡보만 합니다. 거의 5년을 횡보를 합니다. 5년을 횡보를 합니다. 그죠? 이게 뭐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다 하거든요. 맞죠? 12년이 선거를 했으니까. 그리고 2017년 3월 대법원 파면 때문에 여기서 끝나고요. 그 이후 이제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번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 제가 오늘 매일 그 기관하고 한국경제TV에 그 보내는 마감 시황이 있습니다. 시황을 보내는데요. 거기에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화무 11홍일까? 화무 11홍일까? 그렇게 적었습니다. 화무 11홍이 여러분 무슨 뜻이죠? 제가 뭐 글씨체도 안 좋고 하지만 한번 적어 볼게요. 되나? 꽃 화자로 써야 되죠, 그죠? 없을 문자고요. 화무 11홍. 어쩌겠습니다. 이거 한자로 보고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10일 붉은 꽃은 없다. 그런 뜻이죠, 그죠? 뭐 100일홍도 있는데 100일홍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100일, 100백자 100일홍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런 거나 사케다 기법에 보면 신가격, 신가, 팔수, 십수 이야기를 제가 했죠. 이건 트럭 못 자고요. 십수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수는 개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통계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장이 오면 당연히 이보다 더 가죠. 제가 표준편차 이야기를 했죠. 그죠? 표준편차 이 범위를 벗어나면 95.8%니까 나머지 이는 갑자기 왜 좀 헷갈리죠. 98.5%가 왜 갑자기 이게 헷갈리죠. 아이고 큰일 났네. 아무튼 뭐 패스. 그걸 벗어나는 경우 있긴 하죠. 그죠? 근데 주봉이 지금 1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10주를 올랐고요. 일봉이 오늘까지 사실 양봉 8일 나오다가 음봉이 붙었거든요. 이거 그대로 가버렸으면
이제 오늘 장중까지는 신가 10수 나왔잖아요. 신가 10수 나왔습니다. 10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예, 목, 금까지 가버렸으면 10수를 채우는 거죠. 근데 일목에서는 9일이 일절이라고 합니다. 이 마디절자를 씁니다. 마디절자를 씁니다. 대개 기본이 한 마디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예, 우리가 통상 기본은 이제 요즘 그렇습니까? 예, 맥주 3개, 안주 2개 그러는데, 일목에서는 기본을 1절 9개를 한 마디라고 봐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 그건 통계적인 거거든요. 통상 그 정도 가면 거기서부터는 상투를 치거나 뭐 이렇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무11홍. 지금 이제 주봉에서 화무11홍이 벌어지고 엄청나게 날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뭐 조지아니 뭐니 붙어가지고 이런 변수들이 있고 오늘 좀 크게 흔들었으니까, 이 주말 주초는 살짝, 그죠? 예. 살짝 여러분들이 얘가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하면서 잘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이상한 짓을 하면 좀 줄여놓고 가고, 그죠?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요. 아니고 또 잘 치고 가면 일부 살짝 추세 따라가시고요. 뭐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뭐 예단해서 말씀 안 드리겠고,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도 보면 일단 30분봉의 기준선은 깨졌습니다. 제가 현물 일봉 추세 매매할 때 비교적 일봉이 쉽게 가면 따라가기 부담될 때 그냥 30분봉 하나 열어놓고 일목 기준선이 있다 없으면 그냥 따라가라는 표현을 종종 쓰거든요. 자, 이건 이제 그 종합주가 지수이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다시 한번 보시면 선물은 지금까지, 예, 기준선 이탈이 없다가 처음으로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 이 그림 안에서는 뭐다 롱청산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 뭐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건 장중에 따라가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중요 분봉에서는 1차 한번 경고가 살짝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오늘 미국장 그리고 내일 우리 장 이렇게 한번 보면서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취지는, 예, 뭐 상투도 아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예, 과거 이제 금융장치 나왔을 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권시장에는 특이한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금고 때, 금요일 고점이 때리자라든지, 예, 아니면은 요즘 좀 덜한데 개장 직후 운봉 3개 지나면 변화가 오려고 한다든지, 초반 급등주는 9시 15분에서 20분 지나가면 차익 매물이 쉽게 처리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제뉴리 이펙트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이전에는 제 경험으로는 매년 3월을 전후로 3, 4월이거나 여기서 변화가 많았어요. 그런데 근년에는 1월에 변화가 많은 편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15년 1월이 바닥이죠. 2016년 1월이 바닥이죠. 2월까지 살짝 흔들어 갑니다. 미국도 그래요. 2017년은 뭐 별건 없어요. 그 앞에 이미 바닥 나왔고요. 2018년 1월이 상투잖아요. 2018년 여기서 상투고요. 2019년은 요 10월 말하고 상바닥 치고 1월이 바닥이에요. 그리고 2월 상투 치고 이런 것이고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 1월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월수로 양편 넣기 속에서 이렇게 줄을 꺼 보면 13 그러면 일목 26의 절반이죠. 그죠? 두 번 가면 이게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13, 25마다 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여러분 보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1월 달봉은 아직 들어가기 전에 제가 미리 연말에 걸어 놓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습성이 혹시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 차트를 한번 가봅시다. 다시 차트로 갈게요. 제가 이야기를 끝맺을 듯 하다가 다시 끌고 가죠. 그죠? 월봉이 어디 갔죠? 종합주가 월봉이 어디 갔어요? 종합주가 월봉 한번 볼게요. 자, 결론은 안 드린다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1월에서 여기까지가 13개월이잖아요. 네, 13개월이죠. 그죠? 그 다음에 1월과 1월도 당연히 13개월이 되고요. 2018년에서 19년까지도 13개월이 되고요. 네, 2015년에서부터 여기 1월까지 13개월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는 13개월 안 걸렸기 때문에 그냥 가면 25개월이고요. 이렇게 가면 25개월이고요. 그 이런 걸 봐도 혹시 합니까? 그죠? 야, 이 리듬이 만약에 작동한다면
1월 달에 지금 강세인데 뭔가 이 변곡점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부린 듯이 여러분 어디를 스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대테프가 아닌 두상을 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간단히 볼게요. 그 2011년도는 4월에 상투 내고 5월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4월이 잠깐 상투고요. 2009년은 3월이 바닥이에요. 3월이 바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좀 애매하긴 해요. 이건 중간 파동이니까. 중간 파동. 그 뒤에 한번 보시면 2012년 보면 이 3월 상투죠. 그죠? 그 2013년에 가보면 사실 이건 고점이 좀 희미해요. 2013년 가면 고점이 희미한데 3월 달에 상투 지고 빠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14년도 조금 애매한데 요거는 이제 2월달 바닥. 예, 그리고 3월 지나면 좀 올라간 편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1월 달에 뒤집어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그죠? 여기 고점이 이건 4월이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3월 부근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그렇고 1월에 뒤집었고요. 여기 뭐 약간 1월에 뒤집었고 2, 3월, 4월은 중간에 들어 숨어 있기 때문에 별 건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2018년 보세요. 1월 상투지 3월은 조금 이거니까 중간 마디니까 이거 뭐 변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 이전하고 좀 다르죠. 그죠? 달라요. 이런 것도 여러분 매매를 하시다가 현물이든 뭐 지수든 뭐든 뭐 혹은 일본 같은 경우에 일봉 그런 습성이 보이면 습성이 보이고 그 습성이 반복된다는 것을 내가 캐치했다면 도움이 많이 돼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최선으로 본다면 작년 3월이 바닥이니까 올 3월까지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대신에 너무 급등했으니까 중간에 흔들면서 반대로 가면 반대로 만약에 이게 조정으로 온다면 가상입니다. 여러분 조정으로 온다면 여기서 마주보는 3월 가서는 저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펼쳐봅니다. 그 외에 이제 종목으로 가서 제가 요 며칠 전에 우리 그 방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권주들을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키움증권하고 한번 볼게요. 17변화일이었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일목이 17변화일이죠. 예? 예, 쭉 잘 가다가 조정이 왔는데 여기 17변화일이잖아요. 이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도 한번 보세요. 잠깐, 아니야. 미래에셋 정권이, 미래에셋 대우라 그래야 되지. 006800으로 가면 되는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제가 당일날 보여드린 그림이 이거거든요. 구름 상단 구름 상단 지지했다고. 이건 어떤 습성이냐? 일목의 기본 수치 습성이에요. 기본 수치 습성이에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게 42, 43일 변도 약 42변일 정도 들어오죠. 그죠? 야, 그럼 이게 약 한 26일 정도 올라가요. 26일, 1, 2기 정도. 27일간 올랐네요. 그러니까 일목에 26, 42, 17 이런 것들 일목 기본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소절이라고 5일차 리듬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연결이 되면 9일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지수에 별 문제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균형표가 시간론을 한번 이용을 해보는 겁니다. 예,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는 시간이 길어지는 걸 다음에 드릴게요. 이 시간론과 관련한 또 다른 이용자분의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 꺼내면 또 길어지니까 이미 이 영상이 너무 길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수가 잘 가다가 브레이크가 한번 탁 걸렸습니다. 브론즈 밴드 상단을 완전히 벗어나고 과일권에 들어갔다가 이후 흐름을 저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냥 잘 보시고 잘 보시고 잘 따라 하십시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